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네, 김남정입니다. 네, 김남정 변호사님이시고요. 호주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하실 때 이제 변호사님들을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일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2007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대략 한 15년쯤 넘은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계약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수도 없이 많이 봤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고객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시더래요. 이게 혹시 사기가 아닐까,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그쪽 걱정이 많이 되죠. 전혀 상황을 모르니까. 네. 근데 호주는 부동산 사기라고까지 할 만한 사건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다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네.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계약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작성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파는 사람의 그런 신분도 확인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등기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계약서 작성하면서 먼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먼저 한번 거르게 되기 때문에 생뚱맞은 사기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죠. 일반적으로. 네. 안전하게 걱정 없이 집을 이제 구매를 하셔도 되겠다. 호주에서 이렇게 집을 사고 팔 때 네. 요런 정도의 이제 용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먼저 네네. 계약을 진행을 할 때 네. 계약을 체결됐다고 하는 게 익스체인지 됐다. 네, 내지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컨트랙 데이트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트레디셔널 방식이 네. 그 계약서가 있으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앉아서 각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네. 그 서명한 계약서를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야죠. 네. 교환을 해서 또 서명을 하진 않고요. 네. 한번 교환하면 그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익스체인지 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컨트랙을 익스체인지 하고 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컨트랙 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익스체인지가 되었다, 컨트랙 데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네, 거는 그쵸. 이제 같은 그게 얘기죠. 계약 체결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 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쵸. 네, 그거를 이제 세틀한다는 표현이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세틀먼트 데이트 네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날이 집이 내 명의가 되는 날, 내 집이 되는 날인 거죠. 세틀먼트 데이트가. 예, 같은 의미죠. 네네네. 그 세틀먼트 날짜에 집을 사는 사람은 나머지 그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집을 파는 사람은 이 집에 대한 명의를 이제 이전을 해줘야 되고, 네. 이걸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마다 날이 다른데 뭐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타 랩이라고도 하고 네. 퀸즐랜드에서는 바디 코어퍼레이션 피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일반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관리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스트라타 랩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 스트라타 랩에는 가장 큰 부분은 보험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료는 건물 전체가 뭐 전소해서 무너졌다. 그럼 이 빌딩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 보험이에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쓰는 에어리에 물도 공동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공동으로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라타비에 포함된 경우가 많고요. 네. 그거 외에 기본적인 그런 보수 관리하는 비용들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싱킹 펀드라고 하죠. 네, 그 규정상 아파트는 5년, 10년이 장기 유지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년마다 페인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비용들을 미리 조금씩 걷어놓는 네. 그것이 이제 싱킹 펀드가 되는 거죠. 네.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우스를 사면은 스트라타 레비를 안 내서 네.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보험료가 30% 이상 차지하니까 네. 하우스도 뭐 보험료를 안 드시면 안 들어가겠지만 보험료를 그쵸. 내면 또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기본 공용 에어리어에 대해서 정원 관리라든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불이 되니까 자가에서 자기 정원들을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정원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잔디도 매주 또 2주마다 깎아야 되고 네네. 뭐 그런 비용도 계산하시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죠. 예,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디파짓이라고 해서 처음에 계약금을 보통 통상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디파짓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디파짓은 계약할 때 내는 10%. 그게 디파짓이고, 나중에 세틀먼트 할 때 이제 추가로 그 은행 융자 외에 추가로 더 준비하실 10%는 네. 뭐 디파짓은 아니고요. 네. 그 계약 금액 중에 10%를 이제 또 이제 내시는 추가로 거죠. 내시는 거고. 네. 융자 금액이 뭐 70%면 이제 20%를 더 준비를 네네. 하셔야 되고 뭐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디파짓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그렇게 구분하셔서 네. 표현하시는 게 의사소통할 때는 좀 더 네. 수월하죠. 네. 네, 자, 그 디파짓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약금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네, 좋을 것 처음 같고요. 내는 계약금. 네. 그리고 이제 또 쿨링 오프 피리어드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계약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간. 네. 네. 이제 일주일 정도고요. 네. 5 비즈니스 데이가 되겠죠. 네. 이게 쿨링오프 기간은 뭐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네. 상관은 이제 제외가 되고요. 네.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요. 네. 계약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파짓을 10%를 내야겠죠. 네. 그러고 나서 취소하게 되면 디파짓 못 돌려받는 게 기본적인 계약법인데 네. 주택에 대해서만 네.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취소하게 되면은 그 10% 디파짓을 냈어도 거기에서 9.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네. 대신에 0.1%는 못 돌려받게 되고요. 네. 가끔 그 여기서 말하는 DA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게 네. 이제 어프로블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예, 그쵸, 저희는 있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별로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일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니까 네네. 그런 개발 허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우에도 네. 네. 괜찮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대형 건설사의 매물이라든지 DA라고 하는 이 개발 허가가 난 이제 매물인지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옵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중고 매물하고 달리 지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길잖아요. 네, 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10%를 이제 내고 계약을 한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개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어떤 이유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네네. 개발업자가 도산을 한다든지 뭐 네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내셨던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그 계약금 자체는 네. 그런 신탁계좌,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보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네. 그 금액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네.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네.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이제 지불을 하셨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 돌려받으실 수 있다. 네, 예. 돌려받을 수 있죠. 네,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은 건설사의 네. 채권은행에서 다른 건설사를 선임을 해서 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네. 디파짓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내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네. 투자 목적으로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렇죠. 또 입주 후에도 이렇게 고쳐줬으면 네네.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시행사들이 이제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계약서에 보면은 디펙트 피리어드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기간이 있어요. 네. 보통 90일이고요. 네. 잔금 치르고 나서도 네. 3개월 동안에 이제 또 다른 하자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노티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거기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법적 의무적으로 고쳐야 되는 기간이 2년이에요. 네, 네. 2년 동안의 건설사는 책임이 있고요. 네.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이제 6년 동안의 그런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 기간에 발견된 그 하자들은 다시 건설사를 고치게 돼요. 네. 더 자세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요.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한국, 일본 현지에서도 상담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파트너와 커플이신 분들께는 한국어, 일본어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매물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 하시면 최신 매물 정보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카톡에서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채널로 추가해 주시면 급매 매물, 프로모션, 디스카운트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셔서 편안하게 정확한 호주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과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